강의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흐름은 이제 전체 독립정신 그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대하는지, 그리고 일본 백성은 어떤 의도로 대하는지 이런 얘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백성, 이 주제 자체가 일본 백성이 이 대한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앞단원이 지금 51장인데 50장 내용은 일본 정부의 의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그 일본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제적인 이 외교 관계 때문에 제약이 있다. 일본이 우리를 먹으려고 해도 국제적으로 반대 여론이 있으면 할 수가 없고,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차피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떠냐의 의도보다는 일본 백성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글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본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계몽되었다고 하죠. 계몽개화되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신지식 학문이 매우 진보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외교상 기반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놓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백성들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본 백성들의 의도가 뭔지를 백성들한테 가서 직접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뭘 근거로 추측을 하시냐면, 일본 상인들, 부산에 와 있었던 일본 상인들이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 이 부산에서 이렇게 그때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9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 백성들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대한과 일본 사이에 있는 통상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까지 맺었던 통상조약들이 우리 일본한테 불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개정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1조에 관해서 하신 각 조약 요구사항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을 쓰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한일 관계에 있는 조약 중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고쳐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인들이 일본에 유리하게 고치게 만드는 형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조, 두 번째 조항은 대한에서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권리를 얻을 것.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일본 사람들이 다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줘 라고 일본 정부에다 요청을 하겠다라는 요구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우리 대한제국의 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을 많이 샀다고 해요. 근데 이 항목을 아예 없애버리면 정말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항은 대한에서 상업상 이익이 제일 큰 나라가 일본이니까 대한의 해관 사무원을 일본인이 주관할 것, 이게 3조 요구사항입니다. 이 해관이라는 거는 밑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세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세를 내는, 관세 직무하는 업무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로 이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유일한 재정 수입원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업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게 무역이죠, 무역. 그렇게 해서 무역이 발전이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의 상황은 관세 업무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럴 인재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만 올라가면 이제 부정부패, 돈 먹고 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뒤처진 또는 미개한 그런 상황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영국인이 대신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도. 그래서 영국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탐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 권리를 뺏으려고 왔다가, 영국과 러시아가 막 서로 이렇게 하다가 영국이 이제 이겨서 영국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이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번째는 농사제도를 고치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조는 대한의 땅 어디든지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내시오.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 땅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어디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일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자기 원하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또는 한계를 지어 놨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안 된다. 외국인은 여기까지만 살아라. 근데 그 범위조차도 다 없애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농업진흥소.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 진흥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진흥소가 그때 당시에 13개 도에 각 하나씩 정도 있었다는데 이걸 더 많이 늘려서 농사를 배우게끔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농업 기술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뒤처져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거 몸으로 농사 짓는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도 경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물이 많이 있는 땅에 논을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물을 다 갖다 부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모작이 됐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미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모든 이익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게 되고 우리 농민은 우리가 짓던 방식으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로 일본 정부가 허락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해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 제일 무역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해변에서 장사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무역, 그러니까 상업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아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농업은 근간으로 닦아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상업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원래부터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업을 대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상업에 대해서 기초를 잡아서 외국과 동등하게 되고 나면 그때는 얼마든지 개방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참 나쁘다 그죠? 일본 은행 지점을 여기저기 다 설치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돈을 관리하고 틀어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본 은행 지점이 2개인가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2개 가지고도 우리나라 돈을 막 다 컨트롤할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해서 본인들이 다 한국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 돈을 지락펴락하겠다 이런 의도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요구사항은 화폐 발행제도, 그러니까 화폐를 다시 개혁을 해서 일본 자기네들 돈하고 이렇게 교환하기가 쉽도록 만들자. 이제 요게 마지막 사항인데 이승만 대통령 생각은 우리도 이제 서양처럼 근본위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근대적인 화폐 체제로 가야 하는 게 사실이다. 근데 지금은 못된 돈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못된 돈, 그러니까 대원군이 발행했던 당백전을 얘기합니다. 이 못된 돈을 또 수없이 찍어내 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인플레이션 같은 거죠. 그래서 백성의 삶들이 너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맞춘 화폐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금화로 바꿔버리면 백성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금화라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고 금이니까 숨겨두든지 그래서 유통이 안 되게 하든지 아니면 금이니까 녹여서 써버리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그런 미개한 현상들이 나타날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때가 정말 답답했겠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보기에 얼마나 이 백성들의 수준이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지금 막 답답해하는 게 이 정도라면 정말 하늘과 땅의 그런 답답함을 느끼셨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앞에 나왔던 9가지 사항에 대해서 9가지 일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낸 의견이 있었어요. 외국 서양인이라고도 표현되고 미국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양에 있는 미국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찍어내는 월간지 거기에다가 일본 상인들이 요구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지에 대한 평을 한 거죠.
그 평을 한 내용을 이제 대통령이 써놓으셨는데, 세 가지로 써놨거든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평을 내리고 있고, 결론은 그 9가지는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상인들이 요구했지만 그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내지에서 살고자 하면 그 나라의 법률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거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법으로 이제 뭐 지혜법권처럼 자기네들의 법으로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지만 지네들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고. 근데 또 더군다나 대한민국 그때 당시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고 일본의 법률에 다스림을 받으려면 일본의 경찰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에 다 깔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일본 경찰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 그거는 통상조약의 범위가 아니다. 그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점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락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관. 아까 세관 얘기 나왔었죠. 그 자리는 진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얍삽하고 나쁜 의도다. 진짜 돈이 되는 자리를 지금 영국이 잡고 있는 그거를 빼앗으려는 밖에 안 되는 나쁜 의도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일본 백성이나 회사에서 일본 정부에다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대한정부에다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권을 자기 마음대로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한 거절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대한제국 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 백성을 단속해야만 한다. 그렇게 단속하는 나라가 진짜로 깨어있는 문명국이다. 그런 문명국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인들이 의견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서양 사람들의 의견은 대안을 위해서 깊이 염려해서 내놓은 서양 친구들의 공범된 공통체를 위한 올바른 공범된 의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뜻을 제대로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 국권 보호에 힘쓴다면 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외국 친구들이 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깨어나면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결론은 이 밑에 있는 두 줄이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계속 빨리 알려야 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결론이에요. 지금 시기대가 이렇고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하신 노력이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자신문에 영어로 된 월보지 거기에다가 대한의 명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셔요. 글을 쓰시면서 쓴 거 있어요? 네. 이 책에 나온 거예요? 네. 네. 책 안 읽으셨습니까? 공부를 안 해봤어. 여기 글이 이제 조금 더 긴데 그 중에서 이게 조금 줄여 지금 3페이지로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다 읽고 싶을 정도로 참 그 간절함들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슬프다. 대한 동포들은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자기 나라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일본인들이 내 나라 일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되죠. 위에 있는 윗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잘못들이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기 잘못을 숨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바깥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막 뻔뻔한 요구를 하지?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대한제국에 있던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답답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백성들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이 지금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읽으면서 진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감동도 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게 되기도 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구나. 형편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잘못되어 간다고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정부가 어떻게 하거나 우리가 정부에게 반대되는 일을 간다고 상관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내 몸이 내 나라 내 권리를 보호할 만한 사람이 되면 된다. 내 한 사람이. 그리고 주야로 쉬지 말고 서로 형편과 도리를 전파하여 얼마 안에 모든 전국의 백성이 다 알게 되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지율인 거죠. 지지율. 지지율 지금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은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게 70%, 80%, 100%가 되고 나면 진짜 우리 이 상황들, 모든 상황들은 뒤집어질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우리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버릴지언정 대한제국의 자유독립은 나 혼자서라도 지켜서 우리 2천만 동포 중에서 1999만 9,999명이 다 머리를 숙이거나 다 죽어 없어진 후에라도 나 하나는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각각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1000만 번 맹세합시다. 아멘. 진짜 아멘 하고 싶었어요. 아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각오로 정말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낸 거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왜 제2의 건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1000만 번 맹세하는 이런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낸다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루신 것처럼 새로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